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녁 있는 삶이 이제는 모임 있는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적으로 이 공감이 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 이번 주말에도 약속이 벌써 3개나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한창 모임이 많을 시기인데요. 모임에 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끝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그래서 계획이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시간아 멈추어다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 중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있으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을 것이고 취업 준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중 꼭 반드시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신발장 정리입니다. 올 초부터 계획만 했었는데 아직도 못했거든요. 12월이 다 가기 전에 꼭 신발장 정리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보면. 그런가 봐요.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을 했으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올해가 가기 전 이뤄야겠다 하는 것들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12월이 가기 전에 겨울철 해산물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꽁꽁 싸맨 외투 속까지 찬바람이 솔솔 파고드는 계절. 여러분은 어떤 음식 드시고 계신가요? 바다 향이 물씬 나네요. 네, 항상 겨울만 기다려지는데 여름에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겨울철 입맛 사로잡는 바닷속 라이벌. 단단한 껍데기 속에 겨울바다를 품고 있는 그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쌀쌀한 날씨를 반갑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 제철 음식. 김범준 리포터가 제철 재료 찾으러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니 올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데, 야, 이런 신선한 해산물 천지네요, 천지. 아하.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철 해산물 뭐가 있을까요? 석굴하고 꼬막. 굴이랑 꼬막이요. 요즘 그러면 딱 제철인 거예요? 예. 제일 맛있어요, 요새. 알이 꽉꽉 차요. 꽉꽉 찼네요. 예.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인기는 더 뜨거워지는 겨울 해산물. 그중에서도 입맛 깨우는 별미 꼬막은 단연 대표 선수로 꼽힙니다. 끓기 직전에 꼬막을 넣어서 이렇게 꼬막을 건드려줘요. 이거를 이렇게 자꾸 건드려주면 거기에서 해감도 되고 벌어지기도 하고, 저으면서 입이 이렇게 몇 개가 벌어지면 그때 불 끄고 꺼내면 돼요. 꼬막을 삶아 오신 거죠? 네. 이걸 어떻게 까야 돼요? 뒷면을 네. 그냥 숟가락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 깨져요. 요렇게 있을 때 안 벌어진 거 까먹으려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뒤로 해서 또 올리면 야, 이렇게 쉽게 까주네요. 주인장의 새벽 시장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꼬막. 맛보고 싶은 자 열심히 까라. 이 좋은 꼬막을 고르는 비법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꼬막은 일단 첫째 싱싱해야지 되잖아요. 네. 싱싱하려면 일단 이게 깨지지 않아야지 되고요. 이런 무늬가 네. 선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한번 맛보세요. 방금 삶은 꼬막이잖아요. 네. 이거 살 보세요, 아주 그냥. 살이 토톰하네, 아주 그냥. 야, 방금 삶아서 그런지 좀 뜨끈뜨끈하면서도 쫄깃쫄깃하면서 이거 네. 비린내도 없고 네. 간도 적당히 쫙 되어 있고. 네. 최선을 다한 자에게 복이 찾아올지어니. 꼬막의 진정한 변신은 지금부터 시작. 주인장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화려한 꼬막 요리들. 데치고 부치고 끓이고 무치고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 쫄깃한 속살 자랑 중인 꼬막 한 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꼬막으로 이런 많은 요리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꼬막의 모든 것.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때는 이런 거 한 그릇에 밥 한 그릇 진짜 뚝딱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막 매콤한 향기가 코를 진짜 자극을 하네요. 네. 야 이거 저기 김에 싸서 한번. 들어는 보셨나요? 김에 싸먹는 꼬막 회무침. 꼬막 특유의 담백함에 김의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매콤하게 야들야들한 살과 네. 이 김의 조합. 아 군더더기가 없네요. 꼬막을 제대로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꼬막 돌솥밥인데요. 타우린이 가득해 피로회복에 금학인 꼬막, 여기에 싱싱한 해초까지 돌솥밥 한 술에 건강은 세 술씩 늘어납니다. 꼬막이랑 톳의 그 만남이 네. 바다의 향기가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해초를 구입해야지 되는데 그날 구입한 것만 쓰기 때문에 하루 전날 예약해야 돼요. 사계절 내내 여기 또 톳이 또 올라가는 아니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해초가 나오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럼 톳 말고 또 뭐가 올라가요 나중에는? 매생이, 매생이, 김, 김. 네 그런 게 올라와요. 아 계절마다 이렇게 다르게 또 올라오군요. 네. 매콤달콤 꼬막 무침 앞에서 밥 한 공기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 고소한 꼬막전과 칼칼하게 끓여낸 꼬막탕까지 꼬막 완전 정복 클리어. 진짜 쫄깃거리죠? 꼬막이 입안에서 막 탱탱볼처럼 막 튀어나온 게 막. 제가 오늘 이 제철 꼬막을 먹어서요. 이 추운 겨울날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제철 꼬막으로 건강 챙겨보신 건 어떠실까요? 꼬막 최고입니다. 그럼 하나 더 드세요. 꼬막에 대적할 두 번째 주인공 찾아 들어선 곳. 식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손님들의 수저는 쉴 틈이 없는데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네, 항상 겨울만 기다려지는데 여름에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굴이 아주 영양가도 좋고 지금 제철이라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굴족의 석화, 이름도 다양한 이 녀석. 사람이나 음식이나 별명이 많은 것은 다 유명한 탓이겠죠. 개성이나 만상이나 보니까 그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네, 저희가 요즘 이제 굴이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무기질 비타민은 물론 칼슘까지 풍부한 덕에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저희가 이거 매일 통영에서 오는 굴인데요. 매일매일 쓸 만큼만 그때그때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매일 통영에서 이렇게 쓸 만큼 이렇게 매일 공수를 해오시는 거예요? 네. 이야, 딱 봐도 뭔가 모르게 싱싱함이 좀 많이 느껴져요. 네. 좋은 굴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몸은 하얗고 테두리는 까만색이 싱싱하고 좋은 굴이에요. 오, 이 탱글한 거 보세요. 오호. 야, 이게 씹히는 것도 맛있고 살이 통통하니 그리고 일단 좋은 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네, 싱싱한 굴은 비린내가 없어요. 최고네. 이토록 싱싱한 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계절은 바로 지금 겨울. 굴의 오묘한 식감과 향긋함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선 베테랑 주인장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통영에 가야만 먹을 수 있나요? 전주에서도 맛볼 수 있는 신선한 굴 요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야, 세상이나 완성이나 이렇게 뭐 한상 가득이 아니라 굴상 가득이 차려졌습니다. 굴은 그냥 맨 처음에 생굴을 먼저 먹어야죠. 예. 생굴은 그냥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잠시만요. 초장에 근데 이제 그렇게 드셔도 좋긴 한데 네. 이제 굴을 맛있게 드시려면 레몬을 약간 좀 이렇게 짜서 오호. 레몬 향을 좀 집어넣고요. 미역을 하나 싸서 아, 그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우, 훨씬 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레몬의 살짝 그 향과 예. 미역의 또 바다 향이 같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 바다 향기의 맛이 더 느껴지네요. 예. 해장국 저리 가라. 부추와 굴이 만나 우러난 시원한 굴국과 든든한 한 끼 식사 굴밥도 한 입.
왜 부추장을 넣으셨는지 이걸 딱 먹는 순간 그냥 딱 깨닫게 됩니다. 일반 간장이나 이런 걸 썼으면 분명히 네. 굴의 향기를 죽였을 건데 예. 이게 또 굴과 어울리는 또 부추장을 썼기 때문에 예. 굴의 향기도 그대로 남아있고 네. 또 부추의 향도 그대로 또 느껴지고 예. 이거는 뭐 일석이조네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약간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개발한 건데 굴을 넣어서 만든 돈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과 고기를 잘게 다져 만든 굴 돈가스는 이 집만의 전매 특허 메뉴.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메뉴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데요. 굴향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고기 쪽에서 이제 바다 향기가 쫙 들어오니까 궁합이 맞네요 이게. 예. 아 저 죄송한데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저희 그 아들 좀 불러가지고 요거 아들이랑 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맛볼 수 있는 꽃 석화는 이렇게 들고 마셔줘야 제맛. 아삭한 채소와 함께 먹는 굴 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딱 먹을 때 그냥 막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네, 탱글탱글해가지고 네. 살이 많으니까 이 목 넘어갈 때도 오히려 더 좋네요. 겨울철에 맛보는 굴은요 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꿀입니다.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꼬막과 굴 드시면서 올 겨울 추운 겨울 이겨내 보시는 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자 짜잔. 겨울의 문턱, 제철 맞은 해산물을 제대로 맛보고 싶으신가요? 추울수록 더 맛있는 바닷속 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오른 에너자이저 굴과 쫄깃함으로 무장한 겨울꼬막으로 입안 가득 바다의 향기를 머금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꼬막과 굴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올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꼬막과 굴은 이 제철 식재료인데다가 이 건강은 물론 맛도 뛰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겨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 꼬막과 굴 먹기 올려놓겠습니다. 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쫄깃하고 뜨끈한 조개류 요리 드시면서 올겨울 든든하게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시간아 멈추어 다오. 네,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도원 씨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아까 꼬막과 굴 먹기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먹는 거 말고요. 네. 저는 사실 아버지랑 모악산 등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등반을 한 게 벌써 10년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지리산 노고단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전주 MBC 입사하기 전에 아버지랑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모악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꼭 한번 가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아버지와 휴일을 맞이해서 등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악산 가시면 일출도 정말 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왕이면 장관이죠. 일출도 보시고 오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요.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정말 추운 춥더라고요. 날이면 정말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이 나죠. 차 정말 좋죠. 이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딱 마시면은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이 싹 녹는 느낌. 정말 좋습니다. 네, 요즘은 또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차를 찾아서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향 따라 맛 따라 직접 골라 마실 수 있는 야생꽃차도 있습니다. 네, 이제 꽃을 눈으로만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코로 그리고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꽃차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북 고창에서 야생 꽃차를 직접 재배하고 만드는 분입니다. 이탄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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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야생 꽃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저는 차 하면은 이 녹차랑 홍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렇게 잎으로 만든 차와 꽃차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녹차는 이제 잎차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꽃차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이 없고 네. 그 차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잎으로 만들면 잎차, 꽃으로 만들면 이제 꽃차라고 하는데요. 이 두 차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꽃차라는 건 화려하다는 거겠죠. 정말 다양한 종류들의 차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생꽃차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대학 졸업 후에 귀농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골 전라북도 고창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야생화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내려가서 귀농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계속 꽃 농사를 짓다 보니 꽃이 피고 지고 할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 농사만 짓는 것보다 이 꽃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궁금해졌고 이 생각이 들면서 아버님하고 상의 후에 꽃차를 한번 공부를 해본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면서 꽃차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꽃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발전돼 있던 곳이 중국과 일본이던데요. 네. 그 당시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 5년 전에는 한국 꽃차 시장은 교육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고 이게 제품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있는 시점에서 제품으로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야생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꽃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면 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얼마나 좋은 시장이 될까라는 생각에 저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꽃차에 빠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귀농을 하면서 이 블루오션을 발견하신 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거에서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농장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을 재배하고 있나요? 사업 초반에는 네. 30가지 종류의 꽃을 30가지. 네네 농사를 지으면서 차로 다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는 꽃차와 선호해 주는 꽃차가 많이 나눠지면서 현재는 20가지 종류를 집중 재배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는 와중에 점점 줄여가면서 이걸 네. 맞춰갔군요. 그렇게 보면 현재 20가지 종류의 꽃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야생하다 보니까 이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꽃차로 마시지 못하는 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가지 종류 모두 다 차로 만드시나요? 꽃을 크게 저희가 봤을 때는 경관용 꽃이 있고 식용 가능한 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식용 가능한 꽃들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용 가능한 꽃들로 만들면서 이제 법제 과정을 통해 차를 그냥 건조만 시켜서 드시는 차가 아니라 네. 찌거나 덮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선우산 야생꽃차가 이제 5년간 개발을 통해서 쪄야 되는 꽃이 있고 덮어야 되는 꽃, 이 꽃 하나하나 성질과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중에 차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네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 많은 그 법제 과정을 거치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야생화가 이렇게 꽃차로 탄생하는 과정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꽃을 찌거나 덮는 과정도 이게 되지만 요 5년간 활성화시켜 숙성화시킨 꽃을 쪄거나 덮거나 하면서 꽃을 가지고 네. 찌거나 덮는 과정이 있잖아요. 녹차에서 네. 그렇죠, 구중구포라고 그렇죠. 네.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조직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를 찢어주면서 다시 식혀주면서 하는 과정이 이제 찢어지는 과정을 구중구포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찌거나 덮는 과정을 하면서 위생적으로도 소독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바로 우러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차로 이렇게 과정을 진행되면서 네. 네. 그거를 명품 꽃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숙성 과정을 거쳐 맛이 우러나올 수 있는 과정을 거쳐지면서 명품 꽃차로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만의 그쵸. 노하우가 있고 많은 법제 과정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자연이 주는 선물 꽃차를 맛보기까지는 정말 이 대표님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깃들었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맛있는 꽃차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꽃차가 되는 야생화 계절마다 피는 꽃도 좀 다르겠죠? 네, 계절마다 사계절 내내 이제 다른 꽃들을 종류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서 7월에 피는 해당화 꽃차를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해당화 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해당화 피고 지는 선말처녀라고 네, 어르신들은 이제 많이 아는데요. 네. 이 해당화 뿌리를 옛날에는 괴이아라고 했거든요. 괴이아. 네, 괴이화. 괴이아라고 했는데 어르신들 이제 신경통이나 관절염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약이 없던 시절에는 그 뿌리를 다려서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업체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해당화 꽃차가 맛도 좋고 향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모든 야생화를 직접 재배하신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꽃차는 법제 과정을 어떻게 거치냐에 따라서 차 맛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 법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건가요? 바로 오염되지 않는 꽃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이 농사로 치면 뭐 유기농 뭐 이런 건가요? 네. 유기농 친환경 재배를 많이 통해서 많은 농산물을 많이 접해 보시는데요. 이 꽃차는 바로 직접 생으로 우려 드시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의미로 많이 짓는다고 하셔도 인근 논밭에서 바람이 불거나 농약 성분이 날라와서 그 농장주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꽃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보이는 이 국화꽃핀 농장처럼 이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직접 산에서 네. 저희가 산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이유가 그 인근 논밭에서 바람이 불어서 농약 성분이나 잔류 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집이 전혀 없는 오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저희가 식물이 이거 꽃을 직접 뿌려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다소 떨리긴 하시지만 네. 이 한마디 한 말씀에 이 꽃차에 대한 대표님의 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요. 유기농이다.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 딱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성을 들여 꽃차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혹시 물론 이런 자부심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남들과는 다른 이 꽃차에 대한 어떤 자부심,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연이요. 꽃차는 네. 이제 오감을 즐기는 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직접 피는 모습을 보면서 향도 느끼시고 맛도 음미하면서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이 힐링할 수 있는 차로 꽃차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특히 요즘 같이 또 바람 많이 불고 찬바람 불 때는 차가 정말 더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겨울철과 더 어울리는 꽃차가 있을까요? 한번 저희가 목련꽃차를 제가 우려서 와봤는데요. 네. 혹시 이 앞에 있는 이건가요? 네네네. 저희가 한번 이 날씨도 좀 오늘 춥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씨인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아까부터 제가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목련차라고 하셨죠? 네네. 아, 이 목넘김이 정말 좋습니다. 이 오장 육부까지 쫙 내려가는 느낌이 딱 들면서 약간 박하향도 나는 것 같고 네네. 매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국화차 마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좀 목에 좋지 않나요? 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드신 건 목련꽃차인데요. 네네. 목련꽃차. 한방에서는 신유화라고 한방에서 약재로 쓰일 정도로 효능이 되게 좋은 차예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시음 행사를 나가도 기관지, 비염, 천식에 좋은 목련꽃차로 시음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목련꽃차로 시음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객분들의 꽃차 중에서도 가장 고객분들의 거부 반응이 없는 소녀 애기들도 같이 다 두루두루 먹을 수 있는 그런 꽃차로 저희가 시음 행사로 있고요. 인기도 가장 많고요. 꽃차 중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우러나오는 꽃차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추천해드리기를 집에서 보리차 대신 네. 이 목련꽃차로 자주 이렇게 드시면 기관지, 비염, 천식에 되게 좋아서 추운 겨울날 이렇게 목련꽃차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 목련꽃차 마시면은 비염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올겨울 아주 특효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탄우 대표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사업을 열심히 네. 하면서 이제 양가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 야생꽃차 제품을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탄우 대표와 함께하면서 꽃은 단순히 이 자태를 뽐내는 식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마음까지 향이 퍼지는 좋은 차 많이 만드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손에서 돌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유기룬 벼루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돌은 나의 삶이자 동반자다 이렇게 말하는 유기룬 벼루장의 하루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울산의 보물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언양읍 대곡리. 이곳에서 또 하나의 문화재가 탄생했습니다. 반백년 동안 벼루 하나만을 바라본 유기룬 장인. 지금 그를 만나러 갑니다. 대곡천 골짜기 넘어 어렵게 찾은 벼루 공방. 오, 있다. 보인다. 이야, 이게 막 대나무가 쫙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선생님, 이쪽, 뭐 두드리는 소리가 나. 탁탁탁. 오,
저기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유기련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기련 선생님 맞습니까?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울산시 지정 6번째 장인을 소개합니다. 와, 이거 제가 옛날에 이런 촌집에 살았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앉아서 예. 조각하는 방. 조각하는 방.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원초적인 돌이 이렇게 맞아요. 이게,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석이라고. 45년 정도 됩니다. 45년. 타고난 예술 감각,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강인한 힘. 벼루 만드는 작업은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릴 적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당대 최고의 벼루장이었던 김인수 선생 안에서 기술을 익힙니다. 그냥 생계 유지는 되겠다 싶어서 한번 배워볼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한번 손을 댔었는데 한 일주일 해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서울로 갔지. 슬그머니 서울 갔더니 가고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몇 번 서너 번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서너 번 반복이 되면서 벼루 한 점을 만들게 됐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완성이 됐다는 그 성취감이 보통 그 즐거움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도 내가 은근히 그 작업장에 들어가서 만들게 되고 이제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이야,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선생님. 마치 그 박물관 안을 우리가 들어온 듯한 느낌. 이야. 벼루는 네모났다는 편견은 이제 버릴 때 용, 매화, 거북이 등 다양한 자태를 자랑하는 벼루들. 이 중에 유기련 장인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예. 십장생년 반구대 16, 7년 전에 와서 예. 제일 먼저 발견했던 예. 그 돌로다가 이걸 지금 조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 방구대 안각가 쪽에 작업장을 옮기면서 첫 작품. 이건 또 대단하게 어떤 작품입니까, 선생님? 이건 용년. 원석이 원래 커가지고 예. 좋기는 한데 원래 커. 그런데 그걸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조그만 벼로 만들긴 좀 아까워가지고 그 큰 원석을 그대로 활용을 해본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돌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 이 돌 때문에 일로 여기 방구대로 들어왔다니까. 이 돌이 원체 전국에도 이 돌같이 좋은 돌이 그렇게 드물어요. 아직 내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좋다는 돌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처음 벼루돌을 발견한 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늦가을 단풍 구경하며 대곡천을 따라가면 금방입니다. 87 정도 되신 그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이 펀펀한 바위 위에서 서당 선생님하고 먹을 갈아서 글씨도 쓰고 남은 먹물은 또 덮어놨다가 그 이튿날라서 또 쓰고. 바위에 보면 진짜 이렇게 글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예전에 이쪽에서 다 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다 벼룩돌이야. 여기 바닥에도 글씨입니다. 와, 이 글씨들이 그러면 다 이게 다 먹을 갈 수가 있는 돌이라고. 커다란 바위 위에 먹을 갈아 글 공부를 했던 사대부들. 그 흔적이 바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돌이 좀 검게 보이죠? 예. 검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파랗단 말이에요. 속살은. 속돌은 이렇게 새파랗거든요. 이게 바로 벼루돌이라는 벼루돌 재질로도 가능하다는 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옛날 사람들이 글씨 새긴 것도 정교하게 날카롭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글씨를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잠시 또 다른 벼루돌을 찾아 나섰는데요. 우리의 벼루 장인, 돌이 보이면 망치부터 갖다 댑니다. 이게 두드리면 소리가 다릅니까? 소리가 요런 소리하고 다르죠. 이거 되게 맑네요. 요건 맑고 요거는 뭐 한 두 가지 이게 좀 탁
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디엔가 결이 있고 그거를 떨어내야 이제 이런 소리를 얻을 수가 있는. 특히나 이 반구대 돌이 돌의 입자가 고와요. 아주 미세한 그 돌의 입자가 고와가지고 먹물이 아주 맑게 갈린다고. 갈아놓은 먹물이 맑아요. 그러니까 필체가 잘 나오지.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마당 구석으로 향하는데 바로 돌입니다. 이렇게. 야, 몇 겹으로 선생님 이걸 보호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비닐이. 바람 맞고. 요건 물 맞고. 온도 같은 거. 온도. 요거는 이제 비바람과 더위 추위로부터 지켜낸 귀한 돌. 투박한 듯 정교한 망치질을 거치면 매끈한 벼루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세상 진지해 보이는 이 작업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그냥 땅에 놓고도 됐는데 심자랑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원래는 바닥에 해도 되는데. 그럼 이거 끝난 거야. 그런데 심자랑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예따! 써. 야, 이게 피자판이네요, 그냥. 한번 들어봐. 우와, 진짜 이거는 장사밖에 못하겠네. 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시지정 무형문화재 6호의 힘자랑을 보고 계십니다. 귀여운 장난을 치다가도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요. 깎고, 파내고, 새기고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인 벼루. 하지만 먹과 붓을 만났을 때 진짜 벼루가 탄생됩니다. 이건 어떤 벼루입니까? 요거는 마침 또 요게 반구대 암각하고 관련이 있는 벼루라고 요게. 예. 연로 개수기. 연로 개수기. 그러니까 연로 그 길이란 말이야. 들어온 길. 요거 반구대 암각화 가는 길목이라고. 여기 절벽이 있잖아. 그지? 요거 그 주변을 여기다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벼루가 잘 만들어졌는지 글을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한번 써볼까 그럼?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써보죠. 망설임 없이 먹을 갈고 붓이 가는 대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데요. 어떤 글일지 궁금하시죠? 잘 먹고 잘 놀자. 잘 먹는다는 거는 건강하자 이거고. 예. 잘 놀자라는 거는 열심히 살아보자 이 얘기야. 잘 먹고 잘 놀자. 예. 평범한 진리. 선생님에게 벼루는 뭘까요? 벼루는 어찌 보면 나의 삶이고 동반자가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벼루와 닮은 삶을 살고 있는 유기룬 장인. 반구대 안각 아래서 만든 그의 벼루. 오래도록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벼루의 기본은 좋은 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좋은 재료가 있어야 그 결과물이 좋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룬 벼루장이 좋은 돌을 찾아서 울산 반구대로 작업장을 옮기셨는 건데요. 좋은 벼루도 남기시지만 또 좋은 벼루를 만들어내는 제자 양성에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도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도둑, 바로 밥도둑인데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인데요. 지금 딱 제철을 맞아 그 맛과 향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 전남 해남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다의 맛과 향을 가득 품은 김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남 바다를 뒤덮은 물김을 제가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이 제철이라는 물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검은 보물 김. 우리 바다에서 자라 우리 몸에 더 좋은 해남의 자랑, 김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해남 어란진항의 하루는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시작되는데요. 김 수확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김이 채취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부터 4월 말까지 채취해요.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답게 끝없이 펼쳐진 김 양식장. 청정한 바다와 일조량이 좋은 이곳이 바로 김이 잘 자라는 최적의 장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지평선 너머까지 다 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잘 안 보이죠, 여기서 보면. 와, 이 김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많은 김이 자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품질 좋은 해남김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김이라고 다 똑같은 김이 아니란게요. 바위 위에 자라는 자연산 김이 바닷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남김도 햇볕에 노출시켜 키우는 것이 또 하나의 비결인데요.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니 맛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 해남 지금 이 물김만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해남 물금은요, 좀 햇볕에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니까 김이 참 달고 맛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먹는 국민 반찬 김.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양식이라고는 하지만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채취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산자들은 저기 위판장으로 갑니다. 물김 위판장으로요. 물김 위판장이요? 예. 물김을 가득 싣고 무거워진 어선들은 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출발을 서두르는데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공들여 키운 물김의 진가를 인정받는 곳. 물김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곳. 바로 물김 위판장입니다. 아침마다 물김 담는 소리로 떠들썩한 어란 물김 위판장은 하루 수십 척의 어선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해남이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같은 바다에서 자라도 매겨지는 값은 천차만별. 하루 위판되는 물김의 양도, 어선 수도 많은 탓에 이곳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소장님, 여기 지금 하루에 물김이 얼마나 위판되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한 100척 정도 나오는 위판장이라 선상 판매가 안 되고 샘플 위주의 판매만 되다 보니까 샘플을 중매인들한테 처음 보이고 그 샘플의 가격을 매기는 그런 경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김 위판은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물김 위판은 전국적으로 11시에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물김 위판장이 11시에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마다 한 바구니씩 담아온 샘플 김을 두고 위판이 진행되는 건데요. 순번이 매겨지고 차례로 값을 겨루는 물김. 눈 감고 만져만 봐도 좋은 김을 분간해낸다는 김 경매사들. 경매는 열기를 더해가고 더 좋은 김을 원하는 가격에 가져가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16만 8,908번. 김양식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김양식은 30년 넘었어요. 김양식을 3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머니가 김양식 역사상 가장 가격을 잘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진짜 가격이 잘 나갈 때는 1등도 나가고 그랬어. 김 잘해갖고 1등도 나고 수업에서 상도 타고. 위판을 마친 물김은 차곡차곡 담겨 다음 목적지로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물김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 우리 식탁에 오르는 진짜 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곳에서 물김이 마른 김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맛있는 마른 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갓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정해진 가공 과정을 거치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그 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네모난 김이 우리가 흔히 알고 먹는 김의 모습이죠. 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지금 생산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민이 바다에서 이제 김을 채취해 오면은 저희가 입판을 통해서 김을 사옵니다. 사오면은 저희의 이제 그 탱크에서 이제 세정 및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절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포장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의 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토록 많은 과정과 손길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 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김이 조금 맛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은 이제 다 맛있긴 하는데 이제 드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쉽게 말해서 곱창 돌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김이 가장 이제 풍미도 좋고 이제 식감도 좋고 맛있는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 토종으로 알려진 해남 곱창 돌김은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 요 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도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요.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머니 지금 곱창 돌김이죠? 네, 곱창 돌김이요. 해남의 특산품 곱창 돌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일하다가 하나씩 집어먹고 그러시죠? 네, 우리 맨날 먹죠. 김이 영양분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도 좋고 피부에도 너무 좋아요. 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좋아요. 좋은 김은 검고 광택이 많이 나고요.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김. 이런 김을 밥에만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는 말씀. 김으로도 한상 요리를 푸짐하게 차려낼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구운 김부터 간단한 양념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밥 반찬까지. 이건 어떤 요리예요? 김자반 무침이요. 그중에서도 김 본연의 맛을 한껏 살린 김국은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바다의 맛을 가득 품은 김과 소고기가 합을 맞춘 특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김으로 한상 차려져 있습니다. 김하면 싸먹는 걸로만, 밥에 싸먹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뭐가 왔네요. 김 일단 구운 것 같고요. 얘는 뭐예요? 김자반입니다. 얘는 뭔가요? 이제 저희 집만 나오는 김장아찌. 그래요? 얘는 뭔가요? 이건 이제 김국. 김국? 예.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물하고 얼음하고 해가지고 한 것. 와, 근데 김장아찌는 정말 특이한 것 같네요. 남도 지방이 아니면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김장아찌부터 한 입 가득 맛보고. 이게 국이 와, 김이 떨어지는 게 숙취 해소에 효과 만점이라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김국까지. 달짝지근하다는 게 맞겠네요. 와, 이게 비법이 뭔가요,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 김이죠. 원재료가 맛있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조연으로 김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무죄라고요. 청정한 갯벌을 품은 바다와 어민들의 정성이 키운 해남 김.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는 법 없이 해남의 길을 팍팍 세워줄 바다의 보물. 올겨울엔 영양 듬뿍 맛있는 해남김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꼭이요. 김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김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하면 그냥 밥에 싸먹는 또는 김밥 재료로 쓰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네. 역시 밥도둑 김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시간아 멈추어다오 문자 메시지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4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초등학교 은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예, 정말 스승님의 은혜는 그쵸. 언제나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좀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초등학교 은사님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배웠던 선생님이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을 해주시니까 찾아뵈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이 건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평소에 생각했던 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 이 따뜻한 마음 누리면서 서로 정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네. 약속한 거예요. 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96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8964님이요. 주말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아직도 김장을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올해 안에 꼭 맛있는 저희 집표 김치 먹을 수 있겠죠? 하시네요. 네. 정말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배추들이 막 쌓여 있어요. 정말 김장철인 거 맞나 봐요. 네, 근데 조금 준비를 조금 늦게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네. 이번 주말에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장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네. 저희 그 호박고구마. 이 수육도 맛있긴 한데 올해 안에 꼭 맛있는 이 8964님의 김치에다가 이 호박고구마 한 입 딱 물면은 네. 이번 주말 든든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 잘하세요. 네, 아니면 또 흰 쌀밥에만 올려 먹어도 최고의 반찬이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뭐 수육도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흰 쌀밥에 가장 좋은 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도 소개해 드릴까요? 볼까요? 네, 3693님 문자입니다. 개구쟁이 공주님들 더 이상 크지 말고 이대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네요. 두 공주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저 사진은 언니의 흑역사가 될까요? 동생의 흑역사가 될까요? 이 동생의 흑역사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이를 봤을 때는 여긴 돌이 각진한 것 같고 한 3살 정도 먹은 것 같은데 2살 터울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저런 사진이 나중에 지나면은 정말 둘도 없는 보물이 됩니다. 맞아요. 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막 라면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흑역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정말 사진만이 남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따님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또 부자가 된 느낌이겠어요. 올겨울 풍성하고 따뜻하게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 꼭 유념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0695님 문자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지인들에게 안부 연락 한번 꼭 돌려야겠어요. 평소에 연락을 먼저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엔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네, 이거 요즘 좀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인데 저는 네. 얼마 전에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 잘 지내? 오랜만이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이렇게 몇 번만 누르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꼭 연락을 해서 다시 실 같은 인연을 강하고 굳게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연락해 보세요. 네, 이어서 7891님 문자입니다. 2017년 시작과 함께 10kg 감량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겨우 3kg 뺐어요. 시간아, 제발 멈추어다오. 항상 하는 목표잖아요, 다이어트. 맞아요. 항상 맨 앞에 적어놓는 하나의 목표인데 벌써 그래도 많이 빼신 거예요. 저는 7891님한테 궁금합니다. 저는 2kg만 딱 빼면 되거든요. 3kg 어떻게 뺀 거죠? 그 너무 비법을 궁금한데 물어봐야겠죠. 내일 꼭 연락 주세요. 네. 건강한 알겠습니다. 마음 가지시면 살 잘 빠지실 겁니다. 네, 이어서 8324님 문자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친정엄마와 꼭 온천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득한데 늘 핑계로 실천하지 못했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기 때문에 예약부터 먼저 하셔야 또 미루지 않게 돼요. 네, 이 8324님은 엄마와 온천 여행을 가시고 네. 저는 아버지와 모악산 등반을 하고 좋네요. 유진 씨는 신발장 정리를 하고 저도 가족이랑 여행 갈 거예요. 네, 우리 셋 다 모두 꼭 이 약속 생방송 뒤에서 약속했으니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족발 골목이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원조 족발집부터 이 퓨전으로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까지 이 족발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밤만 되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갈색빛의 탱탱한 속살. 이름하여 야식의 꽃, 아니 야식의 제왕이죠? 너무 맛있어요. 깔끔하니.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대단한 음식은 바로 족발. 족발로 부산을 점령하리라. 부산의 원조 냉채 족발부터 대박예감 독특함으로 승부하는 이색 족발까지 너도 나도 슈퍼 그레이트 외치는 부산의 맛. 족발을 파헤쳐보자고요. 부산 족발 명성의 근원지 부평동 족발 골목에 떡하니 자리 잡은 한 식당. 아따 대나부터 많이 더우신네. 부산하면 냉채족발, 냉채족발하면 부산. 이곳이 바로 냉채족발의 유행을 선도했던 원조 족발집이랍니다. 보자 언뜻 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비주얼. 여기 도대체 어떤 맛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진짜 족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조 부산 냉채족발의 포문을 연 양순애 대표. 1988년부터 30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는데 그 롱런의 비결을 찾아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족발 맛의 비결은 들어는 봤나 바로 씨육수. 23년 베테랑 족발 요리장의 세월도 진하게 우러난 진국 중의 진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된장, 통후추, 생강, 대추, 계피, 감초만 있으면 오케이. 아 경이롭다 경이로워. 2시간 만에 잘 익은 족발이 모습을 드러내고 탱글탱글 야들야들 드디어 부산 족발 완성. 인 줄 알았더니 엥? 족발에 웬 선풍기? 이제 식으면은 이제 좀 식감이 아무래도 씹는 식감이 쫄깃하고 더 맛이 좋아요. 네, 급속 강풍으로 식혀주면 족발의 쫄깃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은 2배. 그런데 족발 두께가 너무 얇다. 그냥 족발은 조금 도톰하게 썰어도 되는데 냉채 족발은 이 간이 배어야 되니까 최대한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야만이 맛이 한결 더 나는 거죠. 냉채 족발의 하이라이트, 코를 뻥 뚫어주는 것은 물론 없던 입맛까지 되살려주는 비법 소스. 즉석에서 쉐킷. 족발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오이와 해파리까지 준비하면 짜잔! 이게 바로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부산의 맛.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유명한 부산 원전 냉채 족발 되시겠습니다. 소스가 잔잔히 스며든 새콤한 족발의 모습에 어머나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고문이 따로 없네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현지인부터 타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부산 냉채 족발. 부산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라고요. 부산 원조 냉채 족발 맛이 어때요? 很好吃，很特别。这个萝卜也很好吃，就是跟台湾的萝卜不一样，不一样啊，没有台湾没有这种的吗？ 아,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돼요. 오늘 다이어트 완전 포기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완전 맛있어요. 끓는 물에서 충분히 삶아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이 빠져나갑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산후 회복을 하셔야 되는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콜라겐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여성분들이나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영양적으로 우수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포기하기엔 영양가가 너무나도 많은 족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모두 폭풍 흡입. 약간 새콤달콤하고 일단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 좋고 일단 오이랑 이렇게 3개 겹쳐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삭아삭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고기 자체가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근데 고기에 잡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맛으로 아주 맛있습니다. 원조 부산 족발에 이어서 이색적인 족발도 줄을 잇는 곳이 바로 부산. 부산 덕천동의 떡하니 털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문어. 입맛 까다로운 주부님들도 먹으랴 자르랴. 아유 바쁘다 바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족발 아닌가요? 아니 오늘 처음인데요. 돼지 족발하고 문어하고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깔끔하니. 문어랑 같이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색다른 맛이에요. 우리는 문어와 족발을 섞어 팝니다. 문어와 족발의 조합이라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주인공이 빠지면 쓰나요? 포동포동 잘 익은 돼지 앞다리 출격 준비 완료. 그리고 주연인지 조연인지 헷갈리는 통통한 문어까지 등판. 그런데 문어와 족발이 어울릴까요? 문어 속에 타우린이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좋은 아주 문어와 족발은 궁합이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최고랄 것도 없이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문어 족발.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여기에 비주얼까지 만점. 부산하면 또 해산물 안겨. 탱탱한 문어를 먹기 좋게 잘라서 간장 소스에 푹 빠진 족발을 곁들이면 푸짐한 양까지 합격.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해요. 문어가 탱글탱글하고 족발은 깔끔해요. 이 집의 이색 족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족발 위에 눈이 와. 아니 이게 다 마늘이에요? 네.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짜 기준을 따지면 한 280g 정도. 거기서 플러스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개수로 따지면은 마늘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되세요. 족발 위에 올라가는 마늘이 자그마치 280g. 와우, 족발이 인분의 무게와 맞먹는데요. 이렇게 푸짐한 마늘 덕에 기력 보충에도 소화에도 최고. 그런데 너무 맵진 않을지 좀 걱정인데요. 족발을 향해 젓가락이 바빠지는 손님들. 아우, 아주 야무지게 드시네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먹었어요. 이거는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진짜로.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원래 족발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마늘 족발이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약간 좀 신선해요. 어쨌든 이게 족발인데 족발 같지 않은 족발 같은 맛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마늘 족발을 갖다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 마늘 족발을 많이 먹어서 지금 건강한 것 같습니다. 누가 족발이 투박하다고만 했던가. 이에 반하는 신세대들의 입맛 저격하는 이색 족발도 있는데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느닷없이 펼쳐진 포토타임. 딱 봐도 뭔가 맛있어 보여요. 빨리 먹고 싶어요 지금. 이게 바로 요즘 인기짱 왕족 스테이크입니다. 위풍당당 왕족이 먹을 것만 같은 왕족발 스테이크가 부산에 떴습니다. 그 위에 꽂힌 나이프까지 시선 강탈. 슈바인 학센이라고 불리는 이 왕족 스테이크는 실제로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독일의 대표 음식이란 말씀. 일반 족발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기존 정통 족발은 약재물에 삶아서 얇게 썰어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 슈바인 학센은 오븐에 통째로 들어가서 바로 구워서 나오는 거라 겉이 바삭하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물 건너온 슈바인 학생. 이제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합니다. 족발에 칼집을 내고 그 위로 특제 핫소스를 쓱쓱 발라서 오븐으로 직행. 슈바인 학생은 오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워내거든요. 구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기름이 충분히 빠집니다. 그러면서 표면은 바삭하게 되고 또 안으로도 부드럽거든요. 이 슈바인 학생은 좀 다이어트 좀 생각하시는 그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 왕족 스테이크. 여기에 최고의 케미 자랑하는 브라텐 소스와 할라페뇨까지 곁들이면 부드러움과 풍미는 더. 4명이서 먹어도 배부를 압도적인 크기의 단무. 훌륭한 식감에 2번 반한다고요. 어때 얘? 묻고 싶지 얘? 이 순간만을 기다린 손님들. 나이프로 족발을 썰어서 우아하게 한 입. 이거 왕족 스테이크인데 이 집이 왕족 스테이크 유명하다고 해서 오늘 남자친구랑 왔어요. 진짜 맛있어. 뭔가 바베큐 그런 느낌이어서 훈제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맛있어서 찌개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고풍스럽기만 할까. 왕족 스테이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쌈에 싸먹는 것. 꼭 잊지 마세요.
확실히 퓨전 족발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부들거리고 또 이게 또 여자친구랑 오고 싶게끔 만드는 맛입니다. 감칠맛도 있고 이게 한 입 먹으면 진짜 이게 끝내줍니다. 그냥. 부산 족발의 맛은 따라올 자 없고 그 맛있는 변신은 끝이 없다. 먹어본 족발보다 아직 맛보지 못한 족발이 더 많으니 오늘은 부산 족발 어떠신가요? 네, 족발은 보쌈과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입안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냉채 족발이 바로 제 취향 저격입니다. 네, 냉채 족발이 취향 저격이었군요. 네. 저는 일반적인 족발은 많이 먹어봐서 맛을 알겠어요. 근데 그쵸. 왕족 스테이크, 그 맛이 어떨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왕족 스테이크 올 한 해 가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올려놓으셔야 되네요. 음식 먹을 게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9400님, 8964님, 3693님, 0695님, 7891님, 8324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 기부나 자선 냄비 등 다양한 기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탄을 기부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는데 관련 이벤트에 좋아요 버튼만 클릭을 하면은 연탄 기부가 가능합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 표현해도 연탄이 기부된다고 하니까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과 함께합니다.